12월 3일 날에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문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총이 기관총이 지급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총을 지급했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부상자나 군병원에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과 관련된 훈련을 했다잖아요. 장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더기로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건지 그거를 테스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간들이 지금 생각했던 거는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 보도에 그리고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 군이 들어갔었어요. 사무실까지도 들어갔었다는 거야. 근데 이자들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왜 들어가?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간 것도 헌정문란이고, 그리고 국정을 완전히 파탄 내버린 겁니다. 헌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야. 아무런, 예. 근데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어요. 계엄시에 계엄군이 들어갔어. 갑작스럽게 선거, 이게 왜 들어간 거야?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뭘 조작하려고 혹시 들어간 걸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잠깐 홍준표 시장 얘기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다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또 덧붙입니다.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 정권 바뀌어서 이재명 정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뭐로 잡혀가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건으로 잡혀갈 거예요. 예.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다 맞는 거예요. 왜 연착륙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이 계엄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뭘 계획하고 뭘 상상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했을 때 상상한 거는 국회 바로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할 테니까 그 표결하는 것 자체를 정치행위와 정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가지고 그게 계엄사의 포고령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금지행위로 해서 금지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거를 딱 적용을 해서 다 끌어내고 체포하자. 이 케이블 타이까지 나온 거잖아요. 왜 갖고 갔겠습니까? 체포하려고 한 것이지.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갖고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잖아요. 체포조는 뭡니까 그러면? 물어봤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거기서 군이 체포를 누군가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계엄사가 그 포고령을 거기에 그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즉 정치행위를 금지를 했는데 정치행위를 한 것이니까 체포를 하려고 한 것이겠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거든요, 지금. 내란죄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무슨 경험을 한 거냐면, 대통령이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백한 거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면전에서. 그것까지 들어놓고 지금 탄핵을 안 한다고 합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탄핵의 어떤 탄핵 사유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탄핵 사유인데, 이거 자기가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그렇게 때려잡으면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겠죠, 앞에서. 시위를 하면 시위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엄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 진압을 경찰이 하느냐? 아니죠. 군이 하죠. 그리고 군이 시위 진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병원으로 실려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환자나 시신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병원이 그러면 그걸 분류해가지고 급한 환자, 급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빨리 분류해야 되는 환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요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선관위는 그거는 좀 더 팩트가 확인돼야 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계엄을 발동했는데 중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이상해. 이거는 특정한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얘들이. 근데 저는 예, 어떤 군대가. 생각이 있냐면은 사실 예.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표결을 이제 토요일 날 한다는 건데 예. 전 목금 이 이틀에 저는 대한민국 지금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개헌 얘기하고 이런 그 권력에 숟가락 얹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은 저는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중요하냐? 이거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12월 3일 오전에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김건희 관련된 이슈와 또 정권의 치부들 이거랑 연관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명수 핸드폰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이후에 계엄이 선포되고 선관위에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왜 갔을까? 즉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명태균 여론조작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계엄 선포되기 하루 전날에는 뉴스타파에서 여론조작 어떻게 했는지까지 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실제로 가지러 들어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고 국회가 우왕좌왕하면서 일부 유혈 사태가 나면 그건 그거대로 정리하면서 선관위를 장악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 법원의 영장 없이 이 계엄군을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료들을 임의로 취득하려고 했던 의도 아니야 말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지금부터 요 이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까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행안위에서 조은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들이 항의하면서 다 지금 퇴장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No Mercy Bias도 얘기했지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뒤에 탄핵을 여기서 의결을 못 하잖아요.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겁니다. 전국은. 그 엄청난 정치적 혼란은 누굴 도와주는 것이냐? 그 기회주의자들로 인해서 윤석열을 또 도와주면서 또 계엄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어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밤도 아마 잠을 못 이룰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평범한 시민분들이. 저는 실제로 이게 가장 지금 우려되는 사안이에요. 하루에 가장 2시간씩 우려되는.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